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영농 설계에서 작성하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어떤 교육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현재 귀농하려고 그러면 경영자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용을 달았고요. 정말 강점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떤 것이 필요한지 두 번째 시간을 달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고 또 어떤 자기가 앞으로의 어떤 귀농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컨텐츠를 가져야 되는지라는 걸 얘기했고, 네 번째로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작성해야 될 때 사전 준비돼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성하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시간으로 이걸 실제로 작성하는 부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앞에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분이 실제로 이게 쓴 겁니다. 90년대 이제 40대 직장의 구조조정을 하고 또 SBS 이런 귀농 드라마를 보면서 귀농을 결심하게 됐다. 근데 둘이서 과수원 2,000평의 농사진 것을 가능해서 수익은 2,500만 원이라고 예상하고 포도와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썼습니다. 농장명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정을 쓰고 그다음에 자택은 어느 번지에 있으며 농지는 어디고 면적은 그래서 이제 시설과 노지를 나누고 또 재배 품목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기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 제가 자금의 소요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자산은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금액을 작성하신 다음에 현재 귀농재청 아직 처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재배 용지에서 이제 이 정도 자금을 썼고 시설 자금이나 운전 자금으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이제 작성을 여러분에 맞게끔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귀농지에 이제 영농 입지 여건을 쓰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과수원의 지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확 시기가 어떻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아까 이제 포도와 블루베리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 상품도 만들고 또 즙, 잼, 또 와이너리까지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농 환경의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백산 자락에 추풍령이 있고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다르고 낮과 밤 온도 차는 어떤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맛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 설계가 이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처음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주위의 주변 환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유명 관광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또 주말 농장을 할 수 있고 내가 홈페이지를 계획한다든지 판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작성한 이후에 어떤 기관이 됐던 지자체가 됐던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하는 방향으로 작성한다면 훨씬 더 잘 정리된 내용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농장 시설에 대한 이제 경영 계획이 들어가면 현재 농장 면적은 몇 평 정도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부지를 갖고 또 앞으로 이런 컨테이너도 이용하겠다. 포도는 몇 평 심겠다. 품종은 뭐로 하겠다. 묘목은 몇 주나 심겠다. 시설 장비는 요새 비가림 재배. 요새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장마철이 아닌 시기에 비가 와서 포도가 막 터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림 재배도 할 수 있고 아예 하우스에서 할 수도 있죠. 또 블루베리는 몇 평을 하겠고 아까 시설로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사할 때도 기존 파이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베리를 심고 사람들한테 포도를 하는 이유는 요새 아무래도 이제 저도 눈이 노화가 왔는데 노화를 방지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맛이 좋다. 당도가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몇 브릭스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예상된다. 또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와인과 잼 이런 거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포도하고 수확 시기가 다르거든요. 블루베리는 한 6월 정도 수확을 하고 포도는 이제 8월, 9월, 10월까지 수확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력도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수익도 한 5, 6월에 수익이 내고 또 이제 9월 달 이런 데 수익이 내면 양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겠다고 노동력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영농 계획에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비용은 묘곡비로 이런 몇 주에 한 주에 3,500원 해가지고 175만 원 들어갔다. 뭐 블루베리는 10,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이 블루베리를 하기 위해서 피트머스, 농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대 비용, 이런 비용들을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수확하고 판매된 이후에 내가 들어간 투자 비용 대비 얼마만큼 자금 회전이 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비용을 잘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영동에서 있다 보니까 뭐 포도대학을 나온다든지 또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그 각 도의 기술에서 교육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영농 기계도 교육해 주고요. 근데 이런 교육들이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교육을 잘 받고 또 농산물의 육성 정책이나 그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잘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귀농귀촌 창업에 실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예를 보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기입하고 나는 좀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이것이 좋은 샘플이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모델이나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거에 부합해서 여러분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하시는 것은 가장 모범 샘플 중에 하나니까 오늘 같이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양식이 있는데요. 이 양식에 최대한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한우를 갖고 작성한 예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성하면 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요새 그 인구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하고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성을 잘하고 앞으로 이쪽에서 오래 살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지원금을 해줍니다. 뭐 정착자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위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작성하는데 최대한 여기에 내용 중에 내가 어필하거나 아니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야 나 자신도 정리가 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가족들이 협력할 때 어떤 분이 가는지 얘기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고객들한테 또 이런 기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서에 보면 귀농 현황, 영농 규모, 또 시설 현황, 또 농자재 이런 거 쓰겠다, 재배 현황, 또 이제 이런 가축을 하겠다. 그래서 기타 특기사항에 아까 앞에 했던 그런 내용들, 쭉 했던 내용들을 좀 풀어서 서술적으로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준비됐을 때, 이 농업인은 이런 부분에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업인을 지원했을 때 그냥 지원을 하면 그 다음에 더 시너지가 나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귀농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신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했던 많은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암묵적 생각을 형식지에 옮겨서 내가 요 정도 수준과 이거죠. 나중에 이제 이 사업 계획서대로 1년 뒤에 피드백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드백을 통해서 이 사업 계획서대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 요 부분은 계획했는데 실질은 다르네. 그리고 막상 해봤더니 이런 자금이 더 들어가네. 이 부분에서는 더 유리하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입하는 부분, 성장하는 부분, 성숙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과정에 따라서 그때마다 사업계획서를 써서 1년 뒤에 또 6개월 뒤에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에 기반이 됐던 게 굉장히 유익할 수 있고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부분에서 보면 이제 투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축사라든지 또 건조실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서 투자하는 여기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무리한 투자를 만약에 한다든지 또 너무 투자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이거에 대한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실제적인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의 내용을 아주 알차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해야 될 부분들
또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내가 또 중기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작성됐을 때 거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신뢰도 되고 나도 이런 거에 따라 준비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피드백을 할 때 내가 그렇게 계획했던 게 맞는가?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맞는 거는 더 강화시키면 되고 틀린 건 어떻게 합니까? 보완하면 되는 거죠. 피드백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도를 작성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뭐하고 2차 년도 뭐하고 3차 년도 뭐하고 4차 년도 뭐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한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고 그대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하기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자녀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요. 또 내가 좀 준비가 됐다. 그럼 컴퓨터로 좀 작성을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또 주위에 그런 컨설턴트나 혹시 농업에 저 같은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보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라고 하고요. 또 지자체에 가면 이걸 먼저 작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정보 공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받아다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작성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뭐 베껴도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작성해 보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는 이제 한우, 네, 이번에 6차 농업입니다. 한우나 6차 농업은 뭐 틀리다 맞다 이제 그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차 농업은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이건 좀 다른 건 이런 겁니다. 이제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2차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이 가공하는 것까지 체험까지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의 내용하고 다 같지만 여기는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인력을 가지고 이걸 할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다른 것보다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금을 투자해서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잘 설명돼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사업 계획 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영농구매나 시설 형안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면 6차 농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6차 농업은 지역과 아무래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장에서 체험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명소라든지 또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과 내가 어떻게 부합해서 갈 것인가. 전국적으로요, 축제가 거의 한 7,000개 정도가 됩니다.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을 또 이렇게 즐겁게 하거나 또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차 농업 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역 축제와 연관해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또 알리거나 할 수 있겠다. 또 반대로 내 농장에 오는 사람들을 지역에 있는 축제에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어떤 홍보대사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자기도 인정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준비들이 되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